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잘 이렇게 성투도 하시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도 가지신 분 있으리라 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좀 아쉽겠죠. 본인 또한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줍줍 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우선주를 좀 샀어요. 우선주 한 23주 사가지고 좀 채워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틈틈이 시간 되시면은 그 우선주 많이 모으세요. 보통주도 좋아요. 좋은데 이왕이면 장기 투자는 우선주가 좀 낫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통주 대비 약간 저렴해 보여가지고 우선주가 좀 많이 손길이 갔고 매수 버튼이 날아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우선주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말들이 대부분 이거죠. 9만전자 언제 오냐고. 거의 포기하신 분들도 꽤 많고 지금 언제쯤 올까 계속 학수고대하면서 갈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언제 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증권사에서도 나름대로 제각각의 약간 무슨 예상치나 예측을 하는데 조만간 오지 않겠나 그렇게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3년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마지막에 제가 또 유익한 내용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 내용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중 코스피 지수는 그 30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낙폭을 줄여가지고 회복하면서 3020선에 이제 마감했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3000선을 시켰죠. 그 전날에 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그 파월 의장이 그 국채 금리 상승에 주목한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장중에 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되살려놨죠. 결국 파월 의장이 다 죽여놓고 결국 리커창이 살려놓은 꼴이 된 겁니다. 이날 지수 하락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 전날 파월 의장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주최하는 화상 컨퍼런스에서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압박 있지만 일시적이다. 우리는 인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파월이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를 걱정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상당히 불안했겠죠.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1.5%를 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그 5일 오늘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 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에서 중국이 올해 6% 이상 GDP 증가를 달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죠. 6%. 그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자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 리커창 총리는 필요한 지원과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축 우려에 대해서 전일 45.5 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한 15금리가 오늘 1.565%로 36bp 하락했다고 합니다. 설명됐고요. 하락장에서도 오늘 독특한 게 LG화학이죠. 4.56% 올랐습니다. 왜 올랐나 했더니 현대차하고 LG에너솔루션이 현대차 코나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리콜 비용을 합의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3대 7인가 하는 해가지고 이제 합의해가지고 다행히 인전 LG화학이 오늘 멋지게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 특히 LG화학 가지고 계신 분은 기분이 좀 좋았을 겁니다. 세계 주요국 증시는 그렇습니다. 거의 파란불로 도배됐죠. 거의 미국은 거의 다우존스도 떨어지고 S&P도 1.3도 떨어지고 요즘은 기술주가 완전 죽쓰고 있습니다. 특히 2.11%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이제 12,000으로 오니까 좀 갑갑하더라고요. 보니까 러셀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2.8% 많이 폭락을 한 거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안 좋아요. 지금 계속 지금 유럽도 지금 1% 내외로 거의 비슷하죠. 1.16, 1.16, 1.15, 1.18 거의 비슷해요. 유럽도 지금. 그래서 현재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안 좋다.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이 내가 볼 때는 한 달 하지 않겠나? 최소 한 달 정도 더 안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시총수 10위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삼전도 그래도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래도 82,000선 지켜줬습니다. 결국 보니까 동시효과로 해서 밑에 다 패대기 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장난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0원 떨어져가지고 선방했어요. 0.36% 하락했고요. 하이닉스가 좀 떨어졌죠. 1.41%.
14만원에 이제 종가인데 한 13만원대에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았었어요. SK하이닉스 혹시 SK에서 하이닉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14만원대 구입하신 분. 그 LG화학은 오늘 멋지게 올랐죠. 4.5% 올라가지고 90만원 다시 회복했고요. 네이버가 계속 떨어지네요. 3.58%. 어제 좀 오르더니 결국 또 떨어졌어. 37만 7,500원에 종가를 마무리 졌습니다. 우리 삼전호도 마찬가지로 한 7만 한 2,600원 정도에 끝나지 않겠는데 결국 한 400원을 패대기 쳤습니다. 외국인하고 통시효과에서 기관들이 좀 해가지고 72,200원으로 쭉 내려놓더라고요. 하여튼간 참 보면은 참 장난질 많이 합니다. 현대차는 그래도 보합을 유지했고 삼바 3.88, SDI 1.03, 카카오도 좀 요즘 힘을 못 쓰네요. 좀 있으면 액면 불안할 텐데 47만 1,000원에 이제 종가를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도 1.6%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대부분 코스피들이 다 떨어졌어요. 시총 10위권 기업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빨리 삼성이 지금 빨리 500조 돌파했는데 지금 490조 정도 되거든요. 조만간 빨리 500조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지금 100조는 돌파했고요. 지금 우리 삼전과 SK하이닉스가 D램 반도체에 완전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어야 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좀 답답하죠. 조만간 날아갈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볼게요. 세계 주요국 선물지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S&P도 마찬가지로 0.4%대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러셀도 떨어지고 이게 좀 선물이라도 좀 올라야 할 텐데 선물지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지금 파란불로 지금 도배되고 있죠. 독일도 0.5, 프랑스 1.05, 영국 0.72, 유로 0.27, 이탈리아 0.45. 하여튼 선물 지수도 지금 하락 중이다. 뭔가 다 잘 되는 게 없는데요. 보니까 하여튼 좀 짜증나는 그런 지수의 흐름 오늘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전되겠죠. 하여튼 오늘은 지금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뭔가 좀 상승세 잘 타듯 싶더니 결국 다시 꽉 껴버려가지고 거의 포물선을 그려버렸습니다. 포물선. 그래가지고 3천선도 깨져가지고 2,831 거의 폭락이죠. 폭락. 거의 한 5%에 육박하는 거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 완전 줄초당이죠. 엄청나게 지금 우울해할 겁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외로.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내가 볼 때는 최고점 대비하면은 내가 볼 때 한 10몇 프로, 15%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업체 지수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죠. 3.39 그리고 AMD도 3.85 TSM 보세요. 거의 6% 빠졌습니다. 6%. 그래서 지금 보니까 115달러인데 142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20%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 지금 많이 빠졌어요. 생각이로 지금 삼전도 최고가 대비하면은 한 18% 빠지는 것 같은데 TSM도 못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 없어요. TSM, 삼성의 경쟁자들 대부분 IT 업체들도 거의 다 15% 내외에 다 빠졌어요. 많이 빠진 업체들은 한 20%까지 빠졌다는 거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5.36 많이 빠졌잖아요. 인텔도 빠지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한 6%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 많이 빠졌어요.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제 월요일 날 오늘 밤 또 보면 알겠죠. 오늘 밤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멋지게 반등을 하는지 만약에 죽쓰는지 여기서 이제 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저는 왠지 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더 떨어질 수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0% 내외가 가장 건전한 조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너무 이유 없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좀 답답하죠. 단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주와 우선주를 보니까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300원 빠져가지고 82,100원에 멋지게 종료를 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72,200원에서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월달부터 박스권에서 계속 좀 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뚫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3월 한 4월까지는 안 가겠나 이런 흐름이 4월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정답은 없겠죠. 누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오르는 내리를 한다. 그래도 이 시간이 어느덧 되면은 오르지 않겠는가.
그 오르는 시간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때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축적하려면 열심히 사서 모아야겠죠. 그래서 한 주 한 주씩 꾸준하게 사야 합니다. 지금 총알이 없어서 못 산다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저 또한 총알이 없어가지고 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박박 긁어가지고 한 주씩 한 주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는 시간외가 한 그대로 보합이 없어요. 빵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한 10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는 72,300원에서 마무리 졌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우선주 잘 체크해 보세요. 보통주 투자자별 한 매매 동향을 봤는데 개인이 한 430만 주를 또 샀어요. 외국인들은 좀 팔고 150만 주, 기관이 오늘 270만 주 팔았습니다. 증권도 많이 팔았고요. 투신하고 은행들은 좀 사고 기금 팔았죠. 연기금도 한 97만 주, 한 100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연기금 진짜 멋있죠. 잘 팔고 있죠. 이게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매도 행렬은 아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46과일이겠죠. 매도가. 이때 우리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사서 모으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사서 모아가지고 82,000원대, 83,000원대로 좀 꿋꿋하게 지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조만간 이제 또 오를 때는 또 무섭게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야겠죠. 하여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잘 매수하고 버티신다고 상당히 노력을 잘하고 있고 우선주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선주도 개인이 한 140만 주 샀고요. 외국인이 한 130만 주 팔았습니다.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한 54%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관도 한 팔았고요. 기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외로. 일단은 우리 개인들하고 외국인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선주는. 우리 개인들이 우리 외국인 걸 많이 가져가야겠죠. 어차피 우선주는 투자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어서 수당, 배당을 많이 받아야겠죠. 좀 있으면 3월달 배당 나옵니다. 이제 배당 기준일이 옵니다.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 하셔야 돼요. 많이 모으시고 계속 꾸준히 쌓아 나가야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오늘의 소식들은 많은데 그중에 제가 눈에 띄는 걸 봤습니다. 지금 삼성이 세계 D램 점유율이 42%로 1위고요. 압도적 1위죠. SK하이닉스가 2위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한 70%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세계 D램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웃긴 거죠. 참 황당할 겁니다. 다른 나라를 봤을 때 그만큼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확 오르지 않을까? 다들 짜증을 많이 내시죠. 저 또한 좀 솔직히 짜증나죠. 근데 이 날아가는 모습이 조만간 이제 하반기는 안 나오겠는가?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파 피해서 텍사스에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돈을 벌면은 그 지역에 뭔가 큰 기여도 해야겠죠. 그리고 삼성번 지난해 점유율이 16%로 뚝 떨어졌는데 그래도 1위는 지키고 있다. 삼성이. 좀 더 분발해가지고 더 올라야겠죠. 지금 워낙 잘 팔고 있는데 4분기에 애플이 치고 왔다더라고요.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12로 해가지고 좀 많이 팔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좀 밀렸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폰이 1등이다. 그러니까 이 IM 부분에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겠죠. 그래야지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어날 텐데 삼성이 앞으로 이제 차세대 폰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갤럭시 폴드나 플립 같은 것들로 확실하게 이제 조져 놓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 아직까지는. 1000만 구독자분들의 그 3전 매수 현황을 봤는데 그래도 이번 주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하셨어요. 한 1000명 정도 참여해 주셨는데 20주 미만이 한 50% 정도. 그래도 대부분 20주 미만은 사실 20주라도 작은 돈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 곱하기 8만 원 해보세요. 대략 그래도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도 한 500명 정도가 해주셨고 계속 지금 투표 중인데 그리고 20주 이상도 15%, 50주 이상 100주 미만 9%, 100주 이상 8%, 200주 이상도 17%.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사랑이 식진 않았구나. 지금이 가장 기회구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모으세요. 뭐 매도도 어쩔 수 없이 매도할 수는 있겠지만 매도하지 마시고 모으세요. 모으시면 좋은 결과 올 겁니다. 지금 이런 시기도 다 나중에 지나면 추억입니다. 추억. 어떻게 보면 뭐 웃기고 슬픈 추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꾸준하게 매수하셔가지고 수량 많이 확보하십시오. 보통 5,000주 이상 모으신 분들이 꽤 많던데 얼마나 부럽습니까? 1,000주도 많은데 5,000주씩 가지고 계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좋은 이런 경험담 후기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하여튼 여러분들 꾸준하게 많이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1년 워런 버핏의 14서한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5가지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드릴게요. 꼭 한번 명심하셔서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 영업이익에 집중해라. 영업이익. 그 기업의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회사의 성과를 가장 정확하게 표준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영업이익. 돈 잘 버는 회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돈 못 버는 회사는 어차피 죽고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회사가 잘 오를 수 있다. 영업이익 항상 집중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익잉여금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이익잉여금은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하는 마법이다. 이익잉여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인수하고 부채를 갖고 종종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이다. 삼성이 이익잉여금 많잖아요. 이익잉여금. 삼성이 이거 이익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뭐 M&A도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뭐 주주들한테 환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당도 더 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과소평가입니다. 아주 좋게 봐야 돼요. 세 번째, 좋은 경제적 특성과 좋은 관리자를 가진 사업에 투자하라. 그래서 삼성에 보면은 아주 우수한 뛰어난 그 CEO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관리자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상식을 사용해서 회사의 경쟁력과 핵심 역량을 살펴봐라. 회사의 경쟁 강점, 경영진의 능력과 특성, 가격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곳에 자본을 배치하기만 하면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좋다. 하여튼 핵심 역량, 핵심 기술, 경쟁력 뛰어난 회사들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리고 비싸게 사지 마라. 여러분들 항상 내가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100원이라도 싸게 사야 돼.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내재 가치보다 비싸게 매입하면 포트폴리오 성과를 저해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딱 압축을 했어요. 올해 그 워런 버핏의 14서한 중에서 내용 중에. 내용이 긴데 일단은 5가지로 압축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영업이익 집중. 두 번째, 이익잉여금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 번째, 좋은 경제적 특성과 좋은 관리자를 가진 사업에 투자하자. 네 번째, 상식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쟁력과 핵심 역량을 살펴보자. 5번째는 비싸게 사지 말자. 이것만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일로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간 다음 주도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거고 일단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하여튼 다음 달도 계속 횡보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뭐 슈팅, 폭발, 폭등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만년제였습니다.